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퍼머넌트 웨이브 수업이 다 끝났고 앞으로 들어갈 내용은 헤어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헤어 세팅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업 스타일이 모두 헤어 세팅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업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업 스타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의 일반 모발 위에 스타일을 얹어 놓은 것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얹어 놓은 것을 업 스타일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웨이브, 빗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발 위를 꾸미는 것을 업 스타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보시면, 교재 보시면 헤어 세팅은 모발형을 만들어 마무리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크게 오리지널 세트와 리세트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세트는 헤어 파팅, 헤어 쉐이핑, 컬링, 웨이빙, 롤러 컬링 등이 있으며 리세트로는 브러쉬 아웃과 콤 아웃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생소하실 테니까 좀 알아듣기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헤어 파팅 경우는 파팅은 일단 가르마를 나누는 작업. 자, 그 다음에 쉐이핑은 흐름을 잡는 작업. 자, 그 다음에 헤어 컬링, 웨이빙, 롤러 컬링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웨이브를 형성하는 과정을 3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웨이브, 형성. 자, 이렇게 나누고 있고, 리세트는 오리지널 세트에서 큰 틀을 완성을 했다고 하면 큰 틀 완성이 이 오리지널 세트라고 하면 리세트는 조그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디테일함을 잡는 거예요. 자, 여기는 디테일 완성. 자, 이렇게 해서 큰 틀 완성하고 디테일 완성하는 거. 오리지널 세트, 리세트. 이렇게 먼저 개념을 잡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 잡고 다음 보시면 자, 헤어 파팅, 즉 가르마를 나누는 방법이 12가지로 나눠져서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가르마가 나오는데 일단 가르마가 나눠진 모양 먼저 봐볼게요. 자, 센터 파트, 정중앙선을 기준으로 헤어라인에서부터 골든 포인트까지 일자 반듯하게 나눠진 걸 센터 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파트는 사이드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일직선 뒤로 반듯하게 가르마가 나눠진 걸 사이드 파트. 라운드 파트는 사이드에서 시작했으나 골든 포인트 쪽으로 살짝 곡선이 진 것. 그 다음에 업 다이애거널 파트는 사이드에서 시작해서 골든 포인트로 일자 직선으로 나눠진 것. 반대로 골든 포인트 반대쪽으로 가는 걸 다운 다이애거널 파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가르마를 나누지만 탑 포인트를 거쳐서 사각형이 형성이 되는 걸 스퀘어 파트. 사각형이 형성이 되지만 골든 포인트까지 조금 더 넓은 사각형이 형성이 된 걸 렉탱귤러 파트.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걸 V형 파트 혹은 트라이앵귤러 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마는 없으나 가마의 모류 방향을 그대로 따라서 연출한 카우리 파트. 그 다음에 뒤쪽, 앞쪽은 전두부 쪽은 따로 나누지 않고 뒤쪽 센터 정중앙선을 양옆으로 갈라놓은 것을 센터 백 파트.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는 이어 포인트에서 반대쪽 이어 포인트까지 가르마를 나누는 건데 탑 포인트를 지나면 이어 투 이어 파트. 골든 포인트를 거쳐서 옆으로 가면 크라운 투 이어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냐면
자, 앞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자, 얼굴형에 따라서 가르마를 나누는 걸 자, 얼굴형에 따라서 가르마를 나누는 걸 센터 파트, 그 다음에 사이드, 그 다음에 라운드 사이드, 그 다음에 업 다이애거널, 다운 다이애거널, 이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두부 쪽이나 앞머리 쪽에 볼륨감이나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앞머리, 전두부, 그 다음에 전두부의 볼륨감 형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친구들이 스퀘어, 렉탱귤러, 그 다음에 V형 파트, 트라이앵귤러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가장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파트로 카우릭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자연스러움, 카우릭 파트. 자,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누는 파트가 되겠는데, 양갈래 머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센터백 파트, 양갈래 센터백, 그리고 그 다음에 앞쪽과 전두부 쪽과 후두부 쪽에 서로 다른 포인트나 연출을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크라운 투 이어 파트, 이어 투 이어 파트. 그건 이쪽에 적어 놓을게요. 자, 전두부와 후두부에 서로 다른 포인트 연출, 서로 다른 연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크라운 투 이어 파트랑 그 다음에 이어 투 이어 파트. 자, 이렇게 나누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크게 막 이렇게 외울 필요 없이 어디로 나눠지는지 따라서 곡선이 들어갔느냐, 직선인데 아래로 향하느냐, 위로 향하느냐, 그리고 어디 부위에 가르마가 위치해 있느냐, 그리고 가르마가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12가지 이름을 외우시면 훨씬 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는 옆에 잠깐 적어 두시고 따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헤어 쉐이핑 빗질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부터 보시면 흐트러진 머리를 브러쉬로 빗어서 모양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구성하는 기초 기술로 모발을 정돈하고 컬 및 웨이브 형성하여 모양을 만든다. 그리고 옆에 가로로 헤어 커팅과 헤어 세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냥 전체적인 모양이나 흐름을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빗질의 방향은 웨이브의 흐름을 결정한다. 그리고 빗질 방향에 따른 종류로는 수직 빗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수직 빗기, 그 다음에 인커브 쉐이핑, 그 다음에 아웃커브 쉐이핑, 바깥쪽으로 빗기, 이렇게 흐름을 잡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빗는 방향이나 혹은 빗의 각도에 따라서 업 쉐이핑, 다운 쉐이핑으로 나누는데, 업 쉐이핑은 각도를 살리기 위해서 모발을 밑에서 위쪽으로 빗어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운 쉐이핑은 볼륨을 원하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위에서 밑에 쪽으로 빗어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라이트 다운 쉐이핑, 그 다음에 레프트 다운 쉐이핑, 그 다음에 귓바퀴 방향에 따라서 포워드, 리버스 쉐이핑으로 나눈다. 여기까지는 굳이 이렇게 자세히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굵은 빗살과 가는 빗살이 함께 있는 커트용 빗을 사용하며 굵은 빗살을 사용하는 것이 웨이브의 흐름을 빨리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쉐이핑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어떤 시술과 연관 지어서 봐야 이게 이해가 훨씬 더 빠른데, 뒤에서 나오는 헤어 세팅 뒤에서 나오는 핑거 웨이브가 있어요.
자, 이 핑거 웨이브를 할 때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 설명하면서 볼 테니까 일단 헤어 쉐이핑이라는 건 흐름을 만드는 거구나. 웨이브의 흐름을 만들고 모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거구나. 이 정도로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8번인가 7번에 나오는 핑거 웨이브 나올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 헤어 컬링 부분이에요. 헤어 컬링. 자, 헤어 컬링이라고 하는 게 바로 모발을 웨이브를 잡아가지고 만드는 단계인데 웨이브를 형성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일반 웨이브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그런 펌 이름 들어보셨어요? 스핀 스왈로우 펌이라 그래가지고 그 주된 기술이 바탕이 되는 기술이 핑컬 펌이에요. 핑컬 펌. 우리가 핑컬 핀을 이용해서 펌을 한다 그래가지고 핑컬 펌이라고 하는데 자, 이 핑컬 펌은 동영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한번 좀 보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걸 베이스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신 동영상 내용이 핑컬 펌을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웨이브를 형성하고 마지막에 핑컬 핀으로 고정하는 게 핑컬 펌인데 자,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헤어 컬링 부분 한번 들어갈게요. 헤어 컬링은 한 묶음의 두 발이 고리 모양이나 소용돌이 모양을 이루며 말린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핑컬,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만든다. 자, 이 컬링의 목적은, 핑컬 펌의 목적은 웨이브를 만들고 플러프나 플랫 같은 모양을 갖추지 않는 너플러플한 느낌의 모발 끝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볼륨감을 형성하거나 볼륨감을 형성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핑컬 펌을 진행을 할 때 모발의 각 부분에 명칭이 붙는데 그 명칭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 모다발의 근원이 되는 부분. 자, 이 모다발의 근원이 되는 이 부분. 다른 색깔로 표현해. 자, 모다발의 근원이 되는 이 부분을 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베이스.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가지고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내는 첫 부분을, 곡선이 시작되는 첫 부분을 피벗 포인트라고 해요. 자, 피벗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곡선이 시작이 돼요. 웨이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에서 우리가 곡선이 시작되는 피벗 포인트까지 그 길이를 스템이라고 합니다. 스템. 그리고 피벗 포인트에서부터 이렇게 쭉 말려 들어가는 웨이브가 형성되는 모발 전체를 루프라고 합니다. 동그란 모양을 전부 다 루프라고 해요. 그리고 루프가 끝나는 지점, 이 부분을 엔드 오브 컬, 컬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해서 엔드 오브 컬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부위의 명칭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뒤에 내용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핑컬 펌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와인딩에서도 그렇고 일정한 베이스 모양을 선정을 하고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할지 정사각형으로 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세로로 할지 가로로 할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했었죠. 핑컬 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베이스 모양을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퀘어 베이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핑컬 펌의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블롱 베이스. 일반적인 핑컬 펌 웨이브보다 살짝 더 늘어지는
펌이 시작되는 피벗 포인트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 그런 웨이브를 형성할 때 사용하는 오블롱 베이스. 그 다음에 아크 베이스랑 트라이앵귤러 베이스가 나오는데 이 두 친구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자, 이렇게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나누게 되면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에 갈라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곡선으로 생긴 아크 베이스나 앞머리 쪽에 많이 이용되는 트라이앵귤러 베이스가 있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트라이앵귤러 베이스는 전두부 헤어라인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크 베이스는 후두부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베이스가 아크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핑클 펌을 진행할 때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베이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도에 따른 베이스입니다. 각도에 따른 베이스인데, 자, 여기서부터 지금 잘 보세요. 각도에 따른 베이스, 그 다음에 스템, 그 다음 나오는 컬의 종류, 여기까지 세 개를 한꺼번에 이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각도에 따른 베이스, 일단 스퀘어 베이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뭐 로드가 뭐 어디에 안착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로드로 외우셔도 되는데 일단 그냥 핑클 펌으로 우리가 주제를 정해놓고 있으니까 핑클 펌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베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퀘어 베이스가 있어요. 먼저 설명드릴 게 온 베이스입니다. 자, 온 베이스. 먼저 설명을 드릴 게 온 베이스. 자, 온 베이스 이렇게 있는데, 온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된 모 다발을 90도, 이렇게 90도로 빗거나 120도로 빗어서 각도를 유지한 채 이렇게 손가락으로 루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안쪽에 루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걸 가지고 온 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오프 베이스. 오프 베이스 하기 전에 하프 오프 베이스 먼저 할게요. 자, 두 번째는 하프 오프 베이스. 하프 오프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사각형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 45도 정도로 빗질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위로 45도가 아니라 밑에 45도 각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각도로 이렇게 빗질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루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루프가 어디에 형성이 되느냐? 이 루프가 이렇게 베이스는 여기 있고, 이렇게 반틈은 베이스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이거를 하프 오프 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오프 베이스가 있는데, 오프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사각형의 베이스가 있으면 이 친구는 빗질 자체를 0도로 하는 거예요. 자, 0도로 해서 쭉 내리면 이 친구가 루프를 만들어요. 0도로 빗질, 그 다음에 여기서 루프를 만들어 나가면 이 모양이, 이 루프가 베이스 바깥쪽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루프 자체가 베이스 바깥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볼륨감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이러한 베이스의 모양을 오프 베이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베이스에 오른쪽이 걸쳐 있는데 왼쪽이 베이스 바깥으로 있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경우로 있는 경우를 트위스트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베이스가 아닌 걸 모두 다 트위스트 베이스라고 명칭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이 부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설명했고, 큰 볼륨감, 그 다음에 중간 볼륨감, 여기는 볼륨감이 없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까지 이해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템입니다. 스템. 자, 스템인데 여기를 잠깐 이렇게 하고, 자, 스템. 자, 스템인데 스템이 어떤 거냐면 앞에 설명드렸었죠. 베이스에서 피벗 포인트까지의 길이를 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모발 길이를 스템이라고 했어요. 컬의 줄기 부분으로 베이스에서 피벗 포인트까지 부분을 말하고, 스템은 컬의 방향이나 웨이브의 흐름을 좌우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컬의 일정한 흐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스템의 종류가 3가지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말고 같이 보세요. 자, 논스템은 루프가 베이스에 들어가 있고 움직임이 가장 적고 컬이 오래 지속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논스템이요. 논스템은 반대로 말하면 스템이 없는 겁니다. 베이스에서 피부 포인트까지의 길이가 매우 짧은 거예요. 자, 베이스 여기 있습니다. 자, 베이스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곡선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스템의 길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논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논스템. 스템이 거의 없다. 자, 그러면은 하프, 오프, 베이스 중간 정도의 컬은 어떤 스템을 갖냐? 자, 여기는 베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피벗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중간 정도의 스템을 가졌다 해서 하프 스템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중간이니까 하프, 오프, 베이스, 하프 스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프 베이스. 오프 베이스는 모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피벗 포인트가 시작되는 게 밑에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벗 포인트까지의 길이가 길어서 가장 큰 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풀 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자, 논스템, 하프스템, 풀스템 이렇게 연결되어서 외우니까 훨씬 더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자, 움직임이 가장 적고 웨이브가 오래 가고, 그 다음에 항상 중간의 성격, 그 다음에 여기는 컬의 형태가 방향만을 부여하고 컬의 움직임이 가장 큽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5번에 나온 스템의 방향에 따라 위로 향한 업스템, 아래로 향한 다운스템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밑에 그림을 참고하시면, 자, 보시면 이렇게 스템이 지금 밑에 쪽에 위치해 있죠. 자, 이쪽은 안쪽, 여기는 바깥쪽인데 이렇게 밑에 쪽에 위치한 걸 다운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스템이 이렇게 위쪽에 형성되어 있으면 이거를 업스템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까지 해서 좀 여기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다음 부분 보시면 컬의 종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컬의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스탠드업 컬,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랫 컬, 뒤에 나오는 리프트 컬, 그 다음에 바렐 컬,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컬, 그 다음에 뒷바퀴 방향, 뒷바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컬, 이렇게 여러 가지 컬이 나오는데, 스탠드업 컬과 플랫 컬, 그 다음에 리프트 컬이 여기랑 연결되어서 설명하면 되게 편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스탠드업 컬, 두피 위에 90도로 세워진 컬로 볼륨을 내기 위해 사용. 그럼 어떤 거랑 연결이 되겠죠? 자, 당연히 온베이스랑 연결이 됩니다. 온베이스랑 연결이 돼서, 자, 여기가 스탠드업 컬. 굳이 온베이스면서 논스템인 컬의 이름을 말하시오 하면은 스탠드업 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여기 플랫 컬. 플랫 컬은 컬의 루프가 두피의 0도 각도로 평평하고 납작하게 눕혀진 컬로 두 발의 볼륨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쵸? 오프 베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플랫 컬. 자, 오프 베이스에 해당하는 컬의 이름을 대라 하면은 플랫 컬이랑 연결 지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리프트 컬이 나와 있는데, 루프가 두피에 대해 45도 경사지게 세워진 컬로 스탠드업 컬과 플랫 컷을 연결할 때 주로 사용한다. 중간 성격에 이렇게 컬을 띄는 것을 하프 오프 베이스라고도 하며 하프 스템을 갖고 있는 걸 리프트 컬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밑에는 일단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나중에 다시 보시고 이렇게 베이스에서부터 이렇게 베이스 각도, 그 다음에 베이스 루프가 위치하는 위치,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스템,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컬의 이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외우시면 많이 외울 거 없이 금방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의 종류를 묻는
명칭을 묻는 문제들이 가장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헷갈리지 말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다시 컬의 종류로 넘어와서 자, 스탠드업 컬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탠드업 컬은 포워드 컬이랑 리버스 스탠드업 컬로 나눠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맨 마지막 6번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 컬을 보시면 스컬프처 컬이랑 핀 컬로 나눠져 있는데 핀 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이컬 폴 컬이라고도 합니다. 메이플 컬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메이플 컬이라고 사용되는 것도 더러 많이 봤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스컬프처 컬은 컬이 핀컬 펌을 진행을 했을 때 자, 모근 쪽이 밖에 있고 베이스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끝이 안쪽으로 이렇게 진행돼 들어가는 걸 스컬프처 컬이라고 해요. 스컬프처 컬. 자, 그럼 반대로 자, 어차피 컬은 모근에서 시작하는데 자, 모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진행되는 컬을 메이폴 컬, 핀 컬이라고 합니다. 핀 컬, 메이폴 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0도 각도로 유지를 하면서 컬을 만드는 게 플랫 컷이고 플랫 컬은 이렇게 바깥에서 시작하냐 안쪽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그리고 다음 리프트 컬. 자, 리프트 컬은 45도 경사지게 세워진 컬로 자, 스탠드업 컬과 이렇게 아까 보셨죠? 연결될 때 주로 사용하는 컬이다. 그 다음에 바렐 컬이 나오는데 바렐 컬은 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 어디에서 시작하든 자, 바렐 컬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시작하든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말든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한 바퀴를 말든 무조건 원통형으로 한 바퀴만 말아서 이렇게 컬을 고정시키면 끝나는 게 바렐 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트 컬이나 플랫 컬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자, 5번 시계 방향에 따라 컬을 분류하는 것을 좀 뒤에 보고 6번 먼저 봐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데 귓바퀴 방향으로 컬이 돌아가면 포워드 컬이라고 했어요. 자, 귓바퀴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 왼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돌아가는 컬을 포워드 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귓바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컬, 이렇게 돌아가는 컬을 리버스 컬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귀가 두 쪽이죠. 귀가 양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상을 반쪽으로 정중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눴을 때 리버스와 포워드의 개념이 서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스는 우리가 뒤쪽으로 머리가 다 넘어가고 이쪽으로 따지면 리버스는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랑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는 두상 전체 컬을 이렇게 명칭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한 가지 조금 더 추가하자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지 왼쪽으로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C컬, CC컬. 우리가 자, C컬이라고 하는 건 클로크와이즈 와인드 컬이라고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컬을 C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왼쪽으로 돌아가는 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카운터 클로크 와이즈 와인드 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컬을 이렇게 명명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누는 컬의 명칭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느냐 왼쪽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컬의 명칭을 정해놓은 것도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